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선문대학교는 6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역량이 있는 많은 통역사들을 배출해낸 자랑스러운 대학원입니다. 현재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계신 저희 한영과 졸업생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현재 선문대학교에 관심 있고 그리고 통번역을 전공하고 싶으신 그 미래의 통번역사 여러분들에게 선문대학교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신 통번역사 선배님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 한영과 1기이신 그 조재현 선배님이 나와 계십니다. 조재현 선배님께서는 저희 한영과를 졸업하시고 프리랜서로 3년 동안 일을 해 오시고 계시며 또한 저희 선문대에서 학부생들과 저희 통대 재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조재현 교수님, 즉 저희 여기서는 그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재현 선배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선적으로 그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개인 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1기 선문통번역대학원 졸업생이고요. 예. 지금 횟수로는 4년차입니다. 4년차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하시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상근 통역사를 선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 그냥 상황이 그냥 프리랜서에 처음에 졸업하기 전부터 프리랜서 시장에 조금 발을 들여놨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해서 그냥 프리랜서로 하게 됐지 뭐 상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랜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그 프리랜서로 일하시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나 통역을 하십니까? 그건 성수기하고 수기 이렇게 좀 틀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보통 통번역 시장에서 성수기라고 하면 제가 지금 통역만 말씀을 드리면 번역은 1년 내내 계속해서 물량이 많은 편이지만 통역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가 4월, 5월, 6월 그리고 또 가을 시즌으로 가면은 9월, 10월, 11월 이렇게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데 최대 해봤자 17번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성수기 때는 통역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 조찬 통역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또 9시 시작하는 풀데이 통역으로 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척에 또 만나는 만찬 모임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풀데이 하고 나서도 또 만찬 통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2개 정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2개를 꼭 겹치기를 하는 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수기 때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에이전시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수기 때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4개 그 정도 평균으로 보면 되겠고요. 겹치는 것을 빼고 그 다음에 비수기 때는 한 일주일에 1개, 2개 정도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횟수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많은 통역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통역이 있습니까? 있을 때는요. 발표를 강연을 통역했을 때보다도 Q&A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잘 전달해주고 그래서 연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또 질문했던 사람이 아주 만족해서 이렇게 다시 앉을 때 그때 가장 보람 있게 느낍니다. 예. 통역을 의뢰받게 되면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반상 절차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긴 프로세스 같이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촉박하게 이루어지는데 우선 통역 자료가 굉장히 늦게 나오고요. 통역이다 그럼 오늘 저녁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녁에 밤을 새서 자료를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자료만 검토한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내용을 다 습득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해야 되고 파워포인트만 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까지 다 검색을 하다 보면 거의 잠을 못 자고 통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파워포인트 검토 작업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검색
그런 걸 다 해서 이제 통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통역 당일은 어떻게 보면 그 전날보다는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날 아주 많은 공부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당일 들어가는 연사를 좀 보고요. 발표가 있기 전에. 그래서 몰랐던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통역을 하고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시면서 특히 그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뭐 어려운 점이라면은 내용 면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통역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항상 전문적인 내용, 뭐 기술이라면 기술, 뭐 핸드폰 기술, 칩 구조, 뭐 이런 아주 세부적 내용들, 전문적인 내용들을 통역해야 하기 때문에 뭐 강연하시는 분도 그 분야의 전문가고요. 그분은 그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또한 전문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써줘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면,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통역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처음 동시 통역 그 시장에 나가셨을 때 그 느낌이 그 남들과 다를 것 같은데 그 떨림이라든지 그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통역에 나가게 된 것은 학생 때 2학년 이제 거의 졸업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저희 전임 교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나가주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학생이랑 나가려고 하시는 교수님도 없을 뿐더러 경험도 없는 그런 통역사를 데리고 나가는 그것도 아주 리스키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서문통대 주임 교수님께서 기꺼이 해주셨고,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부담 없이 내디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학교 측에도 그리고 교수님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그 다른 통역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과 일을 했을 때 선문대 그 출신의 그 통역사로서 어떤 힘겨웠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과 비교 대상이 되었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1기고요. 그리고 1기에서 프리랜서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서 파트너로 들어가면 외부 통대 졸업생들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대학들 이렇게 졸업생들하고 만나게 되면 항상 저는 이렇게 뭐 제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서로 파트너를 붙여주게 되는데요. 항상 저보다 이렇게 기수가 굉장히 높으신 10년 이상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과 이렇게 파트너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도 10년 이후에 그 자리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파트너한테 오는 그러한 스트레스라든가 그 통역을 할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한테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또 같이 통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통역이 바로 평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은 같은 통대를 졸업한 사람이든가 타 통대를 졸업한 사람이든가 상관없이 관계없이 다 그런 스트레스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 나중 그 미래에 되면 그 컴퓨터가 그 통역사를 대신해서 그 자동으로 통역해주는 그런 컴퓨터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통역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언제까지 통역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지금 통역에 실제로 나가보면 그 통역 리시버가 있죠. 그 통역을 들 수 있는 수신기.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회의에 따라 좀 성격이 틀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리시버가 한 10개에서 20개 이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회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점점 더 영어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서 통역사를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보다는 사람들의 영어 실력의 상승이라든가 향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바는 있는데요. 따라서 통역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역사가 가져야 될 자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통역을 잘할 수 있는 스킬, 그것을 배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통대에 다니는 저희 후배들에게 통대 재학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더 보강하고 이런 점은 더 바란다라고 말씀하실 게 있으면 몇 마디 부탁드립니다. 갖추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저희 때도 그랬고, 과연 내가 졸업을 해서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통역사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쌓게 되시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면 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실력을 못 쌓으시면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예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그래서 우선 실력을 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영어를 잘하는 그런 능력보다는 통역사로서 어떤 연가 이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알기 쉽게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말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사의 뉘앙스라든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바, 그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역사 나름의 그러한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인데요. 학교 다니실 때 그런 능력에 대해서 좀 많이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셔서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통역사 요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통대를 그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 어떤 그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율은 풀데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이고요. 그리고 에이전시마다 수수료가 10에서 2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따라 좀 정책이 틀린 거니까 그 정도를 수수료로 에이전시에서 가져간다라고 하고, 나머지가 이제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배라기보다 이제 지망하는 통번역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통번역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너무 그때 생각했던 것이, 내가 영어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이 통역대학원 2년 동안은 통역 스킬만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달해서 내가 통번역대학원에 들어왔다라면은 얼마나 이 2년이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는데요. 저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번역대학원 들어오시기 전에 아직 시간이 많으실 때 영어에 대한 기초를 충분히 닦으시고 들어오신다면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통번역대학원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통번역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영어 기반만 충분히 닦고 오신다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통번역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그 희망과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신 조재현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